오늘 여러분들은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보낸 메시지를 다 받아보셨을 텐데요. 3월 22일 오늘서부터 이 4월 5일까지는 모임, 행사, 여행 등 연기 또는 취소, 생필품 구매나 병원 방문, 출퇴근 외 외출 자제, 유증상 시 출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가 오늘 떴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4월 5일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이런 하자는 메시지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상당히 이제 장기화될 그런 조짐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활에 또 우리가 새롭게 또 적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주요하게 이제 떠오른 게 여러분들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 종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마다 이 종교란 무엇인가 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그 종교와 사교,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방송 뉴스 분석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 종교라는 의미, 이 사전적 의미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무한, 또 절대의 초인간적인 신을 숭배하고 또 신성하게 여겨서 선악을 권계하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일을 말한다. 그리고 이 초경험적, 초자연적이면서 의지를 가진 존재로 믿어지는 것이 신이나 영혼이며 또 원리로 인정되는 것이 또 법과 도덕이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 이 사전적 의미를 보더라도 어떤 초경험적 또 초자연적인 어떤 의지를 가진 이런 존재를 또 믿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신이거나 또 영혼이거나,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어떤 종교 생활에 미치는 것은 원리로 인정되는 것이 법과 도덕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또 생활선에 느낄 수 있는 이런 상식, 이런 것도 일종의 종교의 범주 내에서 지켜져야 할 사항이다 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교라는 단어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사교. 그러니까 이게 근본이 옳지 못하고 사회에 해독을 끼치는 종교, 또는 그 나라의 도덕관이나 사회 제도에 어긋나는 종교. 그러니까 종교이기는 하지만은 근본이 옳지 못하고 또 사회에 해독을 끼치는 그런 종교를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사교라고 부른다. 이런 사전적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뭐 종교가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교를 갖고 계시다고 그럴 경우 나의 종교가 정말 근본이 옳은 그런 종교인지, 또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종교인지 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회에 해독을 끼칠 경우 이거는 종교이긴 하지만은 사교에 가깝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마다 지켜야 할 덕목과 법과 또 여러 가지 이 상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도 좀 너무 어긋난다 그러면은 그것도 종교라 하더라도 사교에 가깝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전적 의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단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단.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은 이 정통 학파나 또 종파에서 벗어난 다른 학설을 주장하고 일어나는 그런 이제 교파를 보통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이단이라는 용어는 주로 이제 기독교 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서 혹은 기독교의 그 탈을 쓰고 나타나는 단체들 말을 하는데요.
이 기독교에서는 이제는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고 주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행적과 그런 말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도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이런 파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단이라는 것, 이 정통교리나 어떤 이런 학설과 좀 뭔가 다르게 해석을 해서 이런 활동하는 그런 교파를 또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한국 사회에도 보면은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안에 또 역시 또 이단도 한 100여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의 종교 생활은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 종교가 사교인지 또 이단은 아닌지 한번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합당한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판단이 들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와 관련돼서 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눈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신천지도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사교이냐 이단이냐 하는 부분은 제가 여기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제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언론 방송에 어쨌든 신천지와 관련된 많은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1월 20일에는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중국인 A씨, 그러니까 31세 여성이었습니다. 이 제1호 확진자가 발생을 했죠. 이분은 이 신천지하고는 관련이 없지만은 이때부터 1월 20일 날 국내 첫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장 본격화되고 문제시가 된 게 2월 18일이죠.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9일 대구에서 10명, 경북에서 3명 등 대구, 경북에서 13명이 추가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 신천지 대구교회에 2번, 9일날하고 또 16일인가요? 이렇게 2번 참석을 했다는 것이 역학조사 기간 나와서, 그래서 이 31번으로 인해서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발한 것으로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죠. 그리고 22일은 이 CBS 노컷 뉴스가 이 신천지 신도 이 코로나19 확산, 조선족 신도들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는 내용으로 이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천지 신도가 이 CBS 방송에 제보를 한 내용을 게재를 했는데요. 그때 이 신천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동포가 한 5천여 명, 국내에서는 그 정도 될 것이고, 중국 현지에는 한 5만에서 한 7만회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중국 동포들이 신천지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2월 20일은 MBC 뉴스가 신천지에서 중국 동포 상대 포교를 해왔다라는 이런 증언과 함께 중국 우한하고의 연관성은 없는지 추적하는 뉴스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3일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를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제기를 했고,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간 신천지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에는 신천지를 향한 압박 수위가 이제는 높아지자 24일 새벽 이만희 총회장이 특별 편지 형식을 통해서 전체 성도 명단을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 경기도 공무원들은 이 과천에 위치한 신천지본부에서 기숙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2월 27일 새벽 5시 대구신문이 우한을 다녀온 간병인이 슈퍼 전파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청남, 그러니까 그 청도 그 대남병원에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조선족 간병인에 대한 그런 관심이 이제는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같은 날 27일 이만희 총회장이 신도에게 특별 편지를 보내서 내부 결속을 다지기까지 하는 그런 거를 보여줬고요. 또 27일 날 유시스가 신천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이제는 해명을 하면서 한국에 입국한 중국 신도는 88명이다. 그 전까지는 이 신도 중국에서 한국에 입국한 중국 신도에 대해서 없다는 식의 그런 답변을 해오다가 이렇게 뒤늦게 88명이 있다는 이렇게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월 27일 이 매일신문이 이 청도 대남병원에 이 조선족 간병인이 슈퍼 전파자인가 라면서 이 취재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청도 대남병원에는 조선족 간병인이 2명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들은 고향이 모두 길림성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음성 판정을 3번에 걸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중국에 다녀왔던 그런 기간까지 이렇게 좀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날 이 대구신문은 이 대남병원의 조선족 간병인이 2명이 맞는데 그중 1명의 행적이 오리무중이다. 그러니까 어디로 달아났다라는 식의 그런 보도를 대구신문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는 매일신문하고 이 대구신문이 어떤 뉴스가 사실이냐 하는 이런 좀 의혹을 갖게 해줬죠. 2월 28일 국민의 비판이 높아지자 이 신천지 측은 28일 새로운 입장을 발표한다면서 신천지의 국내 성도는 21만 2324명이고 이거를 보건당국에 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28일 22시에 이 천지일보가 대남병원의 슈퍼 전파자 추정 중국 간병인은 30대 여성, 이 정부가 알고도 은폐했나라고 하면서 이 손모씨라고 하는 제보자의 말을 빌려서 이 30대 여성이 2월 2일 청도 대남병원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여성이 중국인이고 조선족 간병인이 아니겠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그 여성으로 인해서 이 청도 대남병원에 이 코로나19 감염이 본격화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쭉 도표와 함께 이 천지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게 다 꾸며진 별다른 해명이 없는 걸 봐서는 아마 꾸며진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9일 국민일보가 이 중국 교회도 중국 현지 교회를 말하죠. 이 코로나19 퍼뜨린 신천지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다. 아마 국내에서 이 신천지 신도들에 의한 집단 간염이 곳곳에서 이제는 발생을 하다 보고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이 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국 현지에서도 이 중국 교회에 이 신천지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이런 경고성이 이제는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2월 달까지는 이 신천지와 관련된 보도가 있었고요. 이제 3월 달에 넘어서서 3월 2일이죠. 오후 3시. 그 이만희 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의 총회장이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와 이 중국 우한 사이에 또 간염, 역학고리가 존재할 것이라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막 커진 그때쯤이었죠. 그래서 이날 이 신천지 측은 2018년에 중국 우한에 있는 모든 예배당을 폐쇄를 했고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는 이런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부터는 이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신도는 없다 이렇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3월 2일 그 기자회견 큰 절을 올린 바로 그날이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손목시계를 차고 나와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3월 2일 그 매일신문이 그 조선족 간병인이 2명, 오명 벗고 헌신적인 간병 후는 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도 대남병원에 있는 조선족 간병인이 앞서 이 대구신문은 그 중에 한 명은 오리무중이다. 어디로 존적을 감췄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죠. 그래서 이 청도 대남병원의 이 조선족 간병인이 최초 그 코로나19 감염 전파자라는 의혹을 더 이렇게 갖게 했는데요. 이 매일신문이 더 사실 보도를 했죠. 그래서 이 도명이고 이들은 딴 데로 간 게 아니라 이 청도 대남병원에서 그쪽에 이제는 그 감염이 많아지니까 그때 이제 사람을 부곡병원으로 다 전체 환자들하고 옮기고 있죠. 그래서 대남병원에서 돌보고 있던 환자들을 역시 이 부곡병원에서도 아주 헌신적으로 이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취재해서 보도를 했고, 이 한국인 환자들이 이 조선족 간병인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아주 좋게 칭찬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훈훈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 조선족 간병인에 의한 청도 대남병원의 이 집단 감염이 시작됐다는 것은 어떤 뭐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어떤 그런 보도가 이제 3월 2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국민일보는 신천지 중국 지역 책임자 지난 1월에 대거 한국에 입국을 했다는 그런 증언과 함께 그 우한 책임자는 조선족인 최모 씨, 54세의 최모 씨라고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JTBC 시사 프로그램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슈퍼 간염 신천지 2편을 내보냈는데요. 이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 31번 확진자가 나왔던 2월 18일부터 이 기자회견을 한 3월 2일까지 10여일 동안의 이만희 총회장의 행적을 좀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천지일보는 이 신천지 무관 요양원 집단 간염 조선족 간병인 코로나 전수검사는 왜 안 하나? 라는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요양보호 간병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이 신천지 신도들이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를 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는 천지일보는 왜 이 신천지에 있는 이 무관한 요양원 집단 감염을 있는데 왜 이 조선족 간병인에 대한 전수검사는 안 하냐는 그런 이제는 반발성 기사를 게재를 한 겁니다. 그리고 3월 7일 천지일보는 이 청도 대남병원의 조선족 간병인 6번째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서 또다시 한번 이 조선족 간병인에 의해서 이 청도 대남병원과 이 신천지 신도대 집단 감염이 비롯된 것이 아니냐 하는데 또다시 한번 의혹을 갖고 이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대구일보는 청도 대남병원의 조선족 간병인 슈퍼 전파자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 질병관리본부 측에서는 이 조선족 간병인 6번째에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최초의 감염자였을 거로 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이제 그거 슈퍼 전파자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기사가 게재된 겁니다. 3월 9일은 주간 조선이 중국 내에 신천지 신도가 2만 명 정도 된다. 이 중국 정부가 이 신천지를 전면으로 겨냥을 하고 나섰다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보도를 했는데요. 이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이 중국 내 신천지 신도 수는 약 2만 명, 그리고 신천지 측이 한국 정부에 제출한 국내 신도는 24만여 명 중 해외 신도
3만 3,281명에 달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2만 명이 중국에 있는 셈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는 이 한국 교민과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사는 베이징, 상하이, 창춘 등지에 이제 주요 거점을 두고 지난 수년간 급속히 교사를 늘려왔다는 것이고요. 국내 대부분의 이 기성 종교는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로 유입이 됐는데 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역수출된 종교로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현상을 이 신천지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 상하이 교회는 2019년 기준 신도수만 한 3,000명에 달할 정도로 이 세력을 크게 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를 하면서 이 현재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 출신인 여성 김모 씨가 이끌고 있고 그리고 최근 성장세가 가장 빨라 사실상 신천지 중국 본부 역할을 맡을 정도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신천지 상하이 교회. 그리고 이 중국 내 신천지 간부급 인사로 꼽히는 조선족 이 강모 씨와 천모 씨가 직접 개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면서 이 조선족 중국 동포들이 이 신천지의 어떤 그 중국 개척에 앞장서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또 다뤘습니다. 3월 9일 국민일보는 중국 교회들이 신천지 경계령을 내렸다. 그 활동이 발견되면 공안에 신고하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게재가 됐고요. 3월 10일에는 역시 국민일보가 신천지 코로나19 발원지 인근서 포교 활동을 해봤다. 그러니까 중국 우한의 그 화남 재래 수산시장 있죠. 이쪽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이들의 모임 장소를 갖고 이 포교 활동을 계속 해왔다는 것을 이 국민일보가 3월 10일에 첫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 천지일보는 중국 조선족 간병인을 놔두고 신천지 간병인만 조사한다는 황당한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성 기사를 게재를 했고요. 3월 11일 매일신문은 음성 5번호 확진, 청도 대남병원 감염 겪는 미궁 속으로 그러니까 그 조선족 간병인에 의해서 첫 간염이 됐을 것이나 의혹이 상당히 깊었었는데 이 조선족 간병인의 2명의 간병인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판명이 냈기 때문에 이 청도 대남병원의 이 감염 경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게 이제 미궁으로 들어갔다는 이제 매일신문의 보도가 3월 11일에 있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제보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3월 11일 이 국민일보는 전도를 못하면 벌금 90만 원이라는 제목의 우한 그 신천지 탈퇴자의 폭로의 글을 게재를 했습니다. 이 중국 우한에서 신천지 활동하다 탈퇴자한 사람이 전도를 못하면 벌금을 90만 원을 물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월 13일에는 SBS가 이 신천지 전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우한 특전대 대구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내용이 게재를 했는데 이 우한 특전대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중국 우한에서 아주 그 고대 훈련을 받은 이 전도팀을 이제는 운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전대가 활동을 하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이 수료식을 가졌다는 얘기인데요. 그 증언이 나왔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신천지 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초기에는 우한 특전대로 80여 명이 파견됐으며 중국어가 가능한 중국 동포들이 우선 선발됐다고 한다. 이 신천지에는 지파당 중국 동포들이 1천여 명 이상 있다고 한다. 과천지파 소속만 24명이 우한으로 갔다고 한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지파는 12지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이 중국 동포들이 이 지파당 1,000명 정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12지파로 계산하면 그것만 따져보면 한 12,000명 정도가 된다는 거죠. 이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이 중국 동포들이요. 그리고 이제 과천 지파 소속만 24명이 우한에서 활동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3월 14일 SBS TV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이 슈퍼 전파자로 의심받는 이 31번 확진자를 추적하며 그가 속한 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의 실체를 파헤친 그런 탐사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것이 알고 싶다는 31번 확진자가 지난 2월 1일 전후로 감염됐을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제시를 했고요. 그게 이제 우연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 교인들이 정체를 숨기고 포교하는 방식 등을 또 언급을 했고요. 여기에 코로나19 발원지였던 중국 우한 내 이 신천지 포교 등도 이 주목해 봤다는 것이죠. 이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이 탐사 보도가 아주 주도 면밀하게 보도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이 3월 13일 이 천지일보가 이 문재인 정부가 신천지에 감사해야 하는 5가지 이유, 그래서 31번의 코로나 확진자를 받았고 이후 신천지 대구 신도들에게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나자 모든 걸 이 신천지에 뒤집어 쓰올 기회를 얻었다. 이런 면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가 신천지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저는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은 한겨레 신문이 이 서울시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의 또 다른 사단법인인 하늘문화 세계평화 광복에 대한 행적조사에 나섰다면서 이 법인의 등기를 보면은 2013년 6월 설립됐고 주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사무실이고 이 법인의 목적을 보니까 국제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을 통해서 민간 외교를 활성화시키고 또 교류국 간 상호 우호적인 관계 정립이라고 쓰여 있다. 또 이 중국 동포대상 한국어 지도, 문화교류, 의료 및 곡물지원봉사 등 이 사업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 하늘문화 세계평화광복 HWPL 이 사단법인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이 단체이죠. 그러니까 이 신천지의 소위 말하면은 좀 평화 운동을 펼치는 단체, 뭐 이런 언론에서는 외장단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가 이제 이만희 이 총회장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곳에서 이 중국 동포들,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의 어떤 문화교류라든가 또 뭐 국제 민간 외교 교류 뭐 이런 차원에서 이 중국 동포들이 많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아마 중국 동포들을 포섭을 하는 데에 이 HWPL 하늘문화 세계평화 강복 이 단체가 나름대로 그 중국 동포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한 게 아니냐라는 저는 이런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7일 시사저널이 이 신천지는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와 선영 다롄 등 조선족이 많이 사는 도시를 거점으로 선교 활동을 벌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7일 이 동아닷컴은 신천지 이만희 구속수사하라고 하는 청와대의 국민청원이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는 그 내용을 소개를 했고요. 또 3월 17일 MBC의 PD수첩 코로나19와 신천지 2부, 그래서 이 신천지의 고속 성장의 비밀을 좀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는 이 신천지의 이 전도 방법이 모략 전도와 그 폐에 대해서 이 집중 조명을 했습니다. 이 모략 전도, 이게 이제는 방송에서도 또 언론에서도 뭐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신분을 속이고 그리고 어떤 위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는 전도하는 그런 수법이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포섭을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 무등일보는 신천지 그 광주교회 건설로 비자금을 조성했나라는 내용으로 비자금과 관련된 보도를 했고요. 3월 19일 뉴시스는 신천지의 청춘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고발을 했는데 이걸 안양지청에 배당을 했다라는 내용 보도했고요. 3월 19일 이 중앙일보가 31번 확진자가 중국 신천지 교인
이 감염골이 찾을까 하고 심층 역학조사를 착수를 했다는 그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아직도 이 31번 확진자가 어디로부터 누구로 인해서 감염이 됐는지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심층 역학조사를 3월 19일 저는 착수를 했다는 내용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KBS 일티본 뉴스광장은 그 신분 노출을 꺼리던 신천지 신도들이 최근 스스로 보건소를 찾는다는 소식을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3월 20일 뉴스가 신천지가 반격에 나섰다. 명예훼손 고발 청건을 접수를 했다는 거. 또 이만희는 중국의 명예 주석 시진핑이 놀라 신천지 홍보 영상이 있다는 것을 뉴스원이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3월 20일 자정기준 코로나19 사망 94명, 확진자 8,652명 중 5,028명이 신천지와 관련된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8,652명인데 그중 5,028명이면은 거의 얼마나 되는 건가요? 상당히 많은 수가 신천지와 관련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3월 20일 국민일보가 신천지의 이만희 이게 큰절, 이 영상 보기 쉬운 맞나요? 이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20일 CBS 노컷뉴스가 신천지 피해 가족들 청와대 앞 1인 시위 도입했다. 그리고 또 21일 오늘 국민일보 신천지 댓글 부대 자진 삭제가 시작됐다. 이제 이것도 오늘 21일 오늘 새롭게 나온 뉴스인데요. 신천지에 이 댓글 부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진 삭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3월 19일부터 이 네이버 뉴스 기사에서 이 댓글을 단 작성자의 닉네임과 또 과거 작성했던 모든 댓글을 이 공개하고 하기로 이렇게 정책을 바꿨죠. 이 네이버가. 그러므로 이런 여파로 인해서 이 신천지 댓글 부대가 자기들의 그 달았던 댓글을 이제 자진 삭제하는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또 국민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요거 하나만 더 짚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러니까 모략 전도라는 것, 그것이 이제는 어떻게 이제 보도가 됐는지 그 내용인데요. MBC PD수첩이 지난 17일 밤 이 코로나19와 신천지 2부, 신천지 고속성장의 비밀을 방송했다. 이 방송에서는 신천지 예수교와 전도 방법의 모략전도와 그 폐해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했다. 이 내용인데요. 그 사례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이 부산의 모 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의 사례를 소개를 했다. 그는 학교 근처 지하철역에서 웹툰 작가를 만났는데 그 작가는 A씨에게 캐릭터 연구를 위한 인터뷰를 부탁을 했다. 인터뷰는 매일같이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물 흐르듯 이끌려간 곳은 입시학원 간판으로 위장한 신천지 교육센터였다. 네, 신천지 교육센터인데 입시학원으로 위장을 한 곳이었다는 거죠. 이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A씨뿐만이 아니었다. A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본인의 경험담을 올리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이들이 교육센터로 가기까지의 과정을 흡사했다. 영화 트루먼 쇼를 방불케 하는 연극이 대학교에 펼쳐진 것이다. 이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서 전도 대상은 열매라고 불린다. 이 방송은 신천지 교인들은 열매의 생년월일을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부터 또 감신사나 고민, 가족 대인관계 등 신변잡기 일체를 공유하고 전도를 위한 연극을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철저하게 신분을 숨긴 채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행동한다고 이 연극은 길게는 수년까지도 이어진다. 이처럼 거짓말로 사람을 유도하여 입교하도록 하는 것을 신천지 교인들은 모략 전도라고 하는데 이 신천지에서는 모략을 지혜나 책략 등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심지어 권장한다고 한다. 하나님을 위한 거짓말은 아이에게 약을 먹이기 위해 약이 쓰지 않다고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결국은 이 신천지가 진정한 어떤 그런 종교냐, 아니면은 뭐 사교냐, 아니면 또 이단이냐, 분분하게
이렇게 이제 논쟁이 되고 있고 또 이렇게 또 뭐랄까요, 신천지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신천지에서 몸담고 활동하는 분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열매를 많이 따야 또 이 뭐 천국이라고 할까요? 그들이 말하는 뭐 새 에루살림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높은 그 제사장,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어떤 영광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적으로 새 신자를 끌어모으는데 아주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새 신자를 끌어모으는데 또 열매가 없으면은 그 열매를 사기 위한 대가로 이렇게 뭐 돈을 낸다는 거죠. 아까 우한 그 신천지 탈퇴한 신도들이 뭐 한 번 냈는데 얼마라고 그랬죠? 90만 원. 전도를 못하면은 벌금 90만 원을 내야 된다는 이런 증언이 있었죠. 종교와 사교, 그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여기에 제가 직접적으로 뭐 이 어느 특정 종파를 한 예로 들어서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돼서 이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곳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 한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천지와 비슷한 그런 또 유사한 종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듣기로는 한 1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접촉을 하게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의 기능, 법과 도덕, 그리고 사회적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종교인지를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에 반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이 사교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이 신천지와 관련된 뉴스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석의 김용필이었습니다.